지금 현재의 진단의 감별력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네. 한 80에서 90%를 감별을 해내요. 종류도 감별할 수 있고 그리고 치매 전 단계에 있는 문제도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혈관성 치매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혈관성 치매는 진단이 어떻게 되나요?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진단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든지 뭐 이제 처음에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도 하고 아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인지기능 검사라는 것들을 하게 되죠. 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나 뭐 이제 진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네.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 나하고 비슷한 연령대, 성별, 교육 정도가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나를 보는 것이 이제 인지기능 검사이고, 이것 이외에도 이제 뭐 기능,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약속은 잘 하고 계신가, 대중교통은 잘 이용하고 계신가, 그런 지하철은 잘 타시는지, 뭐 약은 잘 드시는지, 뭐 이런 문제에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은 밥은 잘 먹나, 아니면은 잠은 잘 자나, 아니면 옷은 잘 챙겨 입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는데 이런 것도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거 플러스 우리가 이제 그 영상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상 검사는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제 MRI 검사죠. 그래서 MRI 검사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뇌에 주로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뇌의 형태를 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뇌가 얼마나 위축이 돼 있나를 보기도 하고, 감별 진단으로는 뇌졸중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혈관성 치매의 에센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뇌졸중이 어떤 패턴이냐에 따라서 혈관성 치매냐 알츠하이머냐 이렇게 이제 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RI에서 어디를 침범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혈관성 치매에 우리가 A형, 이거 좀 A형이란 말이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인가, 예, 이런 것들을 감별도 하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이제 뭐 유전체 검사 같은 것도 하죠. 뭐 그래서 아포 지단백 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건 통상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리스크를 예측을 해주는 유전체 검사고, 이게 이제 그 한계 2, 4형이라는 게 한 개 있으면은 3배가 올라가고 4, 4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17배에서 뭐 동양인의 33배, 담배 피는 사람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유전체 검사들도 하고, 그래도 이게 뭔가가 이제 이 진단의 어떤 정확도가 잘 안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분자 영상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제 그 치매를,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제 어디에 침착을 돼 있나라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타우 단백질이 어디에 쌓여 있나 하는 영상들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또 하나 큰 또 검사 중에 하나가 뇌의 대사를 보는 이제 PET, 뇌의 포도당 대사. 그러니까 뇌가 이제 근본적으로 대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운동을 하던 활성도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 대사를 보게 되는 이 대사 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나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뇌의 위축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기억력을 관계되는 것은 해마라는 부분이 있고, 해마를 요렇게 이제 싸고 있는 이제 내측 측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억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대사는 이제 조금 다른 데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이런 것들은 그 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결이 많은 곳들, 네. 우리 뇌에서 연결이 많은 곳들은 죄의 역이 이제 가운데에 숨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진화의 산물인지 뭐 보호하라는 건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여기가 한 인천공항쯤 되고 요 앞이 이제 김포공항쯤 되고 뭐 여기 뒤에 있는 이 부정엽이 있는 부위가 우리가 서울역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차역.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이 연결이 있는 곳에 희한하게도 베타 아밀로이드는 축적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연속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가 있어서 타우 단백질은 아까 말하는 그 해마나 이런 부위에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보는데 혈관성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많은 곳이 폭탄을 맞게 되면은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라든지 뇌영상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치매를 감별합니다.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병 우리 이제 뭐 유튜브 섹션에서도 이제 나오시겠지만 이게 그 혈관성 치매 뇌영상 검사가 다르고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병의 뇌영상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시게 되면은 이 모든 거를 갖다 한꺼번에 검사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알츠하이머인지 혈관성인지 전두축두인지 루이체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현재의 진단의 감별력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80에서 90%를 감별을 해내요. 종류도 감별할 수 있고 그리고 치매 전 단계에 있는 문제도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뭐 그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기기 한 15년 전부터 머리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은 30년짜리 병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발생돼서 그 말기까지 가시는데 30년짜리 병. 근데 그 반이 증상이 없어요. 머리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단계가 한 10에서 15년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도 인지 장애가 1에서 5년, 나머지 이제 8에서 10년이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가는 것처럼 혈관성 치매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의 호흡이 긴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게 그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급박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발성 경색 치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급박하게 생기는 거라면 피지라 경색 치매 같은 거는 알츠하이머병처럼 길어요. 왜냐하면은 혈관들 쬐끄만 혈관들이 이제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생기는 예를 들면 밥을 못 먹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서히 피가 조금씩 부족해서 생기는 그러면서 이제 뇌가 이제 안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치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호흡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하고 구분이 잘 안 간다고 말씀해서 패턴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집니다. 아까는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치매가 그 호흡이 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 거 자꾸만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기 발견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게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실수록 이제 이 예후가 많이 달라져서 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무슨 치매이고 내가 어떤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또 궁금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증상이 어떻게 되고 나는 그러면 어떤 관리를 받아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도 다 같은 치매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또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다 치료법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치매 진단에 있어서는 내가 치매인지 치매가 아닌지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어떠한 종류의 치매인지 또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정확히 아는 게 또 치료법과 이어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